두 분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가 모시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긴급하게 입수해서 만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단독 보도. 네, 요거 지금 단독 보도도 아직 정확하게 기사로는 보도했는데 녹음은 어느 방송에서도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저기 안 나갔어? 뉴스 인사이다? 거기 안 나가고 지금 유튜브에 별도로 올린 거죠. 아, 진짜?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첫 PD님 한번 일단 듣고 시작하시죠.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에 상의를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네.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아 서초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건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이래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님께 일단 먼저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맥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공천 개입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공천 개입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권한이 없잖아요. 당 대표는 권한이 있고.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 국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장을 놓고 여러 이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김 여사 의중을 앞세워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를 하고 이 김건희 여사는 문충훈이라는 전 잘 몰라요. 이분은 어쨌든 이 사람을 이제 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단독 후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쨌든 여사랑 상의를 했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강덕이 컷오프가 됐는데 닷새 만인 4월 27일에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은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을 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 문충훈 이분이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강덕에 비해서 당내 여론도 더 안 좋았고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쟁력이 없었던 사람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민 거고 그거를 이제 이준석 김건희가 상의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이런 거고. 이게 근데 지난 아마 10월 3일이었나? 그때 이준석하고 이제 저기 박형광 기자랑 이번에 이달의 기자상 받았더라고요. 일단 네네네. 축하드리고요.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예. 이제 그때 녹음했던 것들이 하나씩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권성동 뭐 이렇게 제거해주겠다 김건희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됐고 최근에 이제 어제 이준석이 와가지고.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뭐 내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라고 다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저기 강서구청장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양반 김태우를 대통령이 꽂아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공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비었는데 거기에를 안철수를 달라라고 윤이 요구를 했고 분당이죠. 김은혜가 들어 누웠다 뭐 질질 짰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약간 그렇게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게요. 이제 부적절함은 일단은 현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공천에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요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은 그동안 자기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이거는 공관위에서 다 했고 그런데 어쨌든 조율을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으로도 본인이 이제 깐 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도덕적 정치적 책임론이 좀 굵어지겠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 공천을 논의하는 육성은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당 대표와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는 육성 나온 건 처음인 거죠. 직접적으로 네. 개입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지금 상의에서 그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대표님 뭐 잠깐 뵐 수 있을까요?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이것도 같다. 뭐 그러니까 그런 명태균이나 강혜경의 녹취록에서 이렇게 김건희가 언급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이준석이 설명을 했으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이준석은 무슨 깡으로 본인도 다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무슨 깡으로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 얘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깊이는 아니고 이런 류의 얘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준석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산을 공격할 소재로 개혁신당에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쓴 건데 본인한테 부메랑이 오는 건데 뭐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게 맞아? 본인이 지금 뭐 소위 함정 팠다가 본인이 빠진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준석의 이게 그러니까. 논의를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를 강조하려고 뭐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최대한 방어벽을 치고 있기는 해요. 이준석의 입장은 나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내가 개입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예를 들면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요청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단수 공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이제 거리를 둔 것도 있고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면 힘이 제일 셀 때예요. 뭐 어떤 정치인보다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셀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요청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왔을 때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책임을 뒷부분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통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는 아주 이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책을 잘 다루려면은 저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이준석도 대표 만들었고 오세훈 시장도 만들었으니까 저쪽에서 알아보고 찾아온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시사인 보도를 보면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과 또 강혜경 씨의 거기에 대한 진술들과 또 이제 그 시사인의 또 주진우 편집위원과 명태균 씨 간에 이제 통화 내용을 통해서 그 이 얘기들 그 당시에 이제 정황등과 증거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온 몇 가지 얘기들만 봐도 이 사람이 표본의 수를 부풀리고 또 이제 누구의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누구를 더 이제 지지율 높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들을 어떤 선거들에서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한번 우리가 그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봐서 저는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이제 하는 신용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뭐 봉투 같은 거 좀 나오면서 하는 신용물 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 여론조사의 조작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사 범위까지도 거기까지 잡는다면은 이준석 의원이 과연 그 특검이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특검 수사가 여론조사 조작까지로 그 펼쳐진다면은 과연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 특검에 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퍼즐 조각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다 연결돼 있지는 않은데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 조작한 부분도 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하고 그 당시에 통화를 하고 만났던 정황도 있고 이것들이 지금 정확히 연결은 안 되는데 다 모아보면 어떤 다 연결된 그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그렇죠. 정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 박형광 기자랑 통화한 내용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결국 한동훈 도와주는 꼴이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팩트들을 하나씩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때마다
때마다 기존에 했던 이제 거짓말들이 이제 드러나고 아니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공천 개입에 자신이 의논했던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에 이 명태균 게이트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의원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원이다.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퍼즐 조각을 맞춘 그 빈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수사는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불러다가 김건희랑 언제 문자 메시지했고 통화했는지 윤석열이랑 왜 했는지 돈은 왜 받았는지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지금 정치자금법이 아닌 뭐 여론조사 조작 뭐 따로 이제 다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만 해놓고 아직은 거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윗선을 또 그러면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서면 조사를 하든 뭐가 됐든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감이 못 가는 거죠. 지금 검찰이.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검찰총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 끝까지? 정말 그럴까? 박근혜도 탄핵 전까지 박근혜와 그 정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우리가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오고 청와대 맞아요. 털렸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탄핵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야 이제 다른 정치적 이제 그런 트랙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맞아요. 그 당시에도 민정수석 그 우병우 같은 사람이 이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우병우 조사받을 때 그 조선일보 사진 기자가 저기 2km 밖에서 저쪽 건물에서 찍은 건데 우병우 이러고 있고 막 웃으면서. 검사들 이러고 있고 요래하고 있고 하늘 같은 선배님 모시면서 수사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그런 우병우는 소년급제했던 양반이에요. 네. 굉장히 일찍부터 사시부터 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거의 뭐 본인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도 굉장히 하급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지금 나를 쳐? 거의 이런 생각을 했겠지. 윤석열 특검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윤석열의 목을 조이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조이는데 쓸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차곡차곡 다 지금 확보하고 그리고 있다. 오늘 보도 보면은 이제 김진태 소환 조사한다고 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소환 조사한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 앞단에 이준석 조사한다고 하고 김종인 조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론에서도 그렇고 왜 김건희랑 윤석열은 조사 안 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조사는 다 했어 이제. 근데 이제 검찰의 결단이고 그게 안 되면은 특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검찰이 못하면. 2016년에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미적미적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촛불 시위하고 막 국민들이 들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수사가 막 급물살 타고 탄핵까지 국회 탄핵까지 통과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그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 김준희 배제할 수 평론가님이 없겠다. 검찰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다. 네. 검찰이 그럴 리가 없고요. 그 아까 저는 이원재 지사의 진행자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고 그 검찰이 그러니까 아까 우병우의 이 조사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그 영린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사에서도 지금 이제 초창기에 몇 가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검찰발로 이른바 검찰발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돈봉투 이런 것들 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수사를 하고는 있다라는 신용 정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 받고 아마 영장 심사, 실질 심사 들어가는 길인가 나오는 길인가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얘기들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그 스토리를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항상. 그래서 이 세비반땡 사건에 대해서 뭐 김영선은 선거비 보전 성격으로 이제 강혜경 씨한테 준 거고 강혜경 씨는 자기한테 빌린 돈이 있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뭐 공천 개입에 의한 대가 성격이 아니라 뭐 나름의 이제 돈 거래가 있을 만한 그런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저는 이제 그 검찰 수사도 받고 또 영장 실질 심사도 받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서 허위 사실을 밝혀지면 훨씬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얘기하면서 전체 스토리를 자기가 그려준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이 검찰과 명태균 간에는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끈끈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것만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분위기가 어떤지. 검찰과 명태균이 끈끈한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가깝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은 명태균에 대해서 빡쳐 있어요. 검찰이 최근에 그 SBS 보도였나 나왔는데 그 김건희 돈봉투 이미 강혜경이 진술을 해서 검찰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얘는 그 명태균한테 조사할 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택 압수수색할 때 김건희 그 돈봉투 받은 거 돈은 썼고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혀 있는 이거를 명태균이 자기 책상 위에인가 어디인가 올려놨다는 거 다 보이게.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조롱하면서 야 내가 저거 올려놨는데 니들 저것도 못 찾아? 니들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왔던 애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전 증거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명태균의 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그래서 커넥션이 완벽하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명태균 쪽은 이런 거예요.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왜 변호사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김소연을 써가지고 뭔가 정권에 줄을 대려고 했고 자 오늘 KBS 보도를 보면은 구속영장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그 청구된 날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나를 지금 구명해달라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소연은 지금 이준석으로 모든 걸 몰아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뭐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김소연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준석이 와가지고 또 지금 폭로하면서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거든요. 나만 죽을 수 없지. 니들 나 건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돈봉투 받은 그거요. 검찰이 명태균 쪽하고 강혜경이나 이쪽하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또 취재가 돼가지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검찰도 김건희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거는 하죠. 왜냐면 이제 또 그쪽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입이 안 막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제가 이제 뭐 끈끈한 커넥션까지 표현을 한 거는 검찰이 명태균 개인을 구명할 이유는 사실 없죠. 예, 명태균 개인을 구명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검찰은 그 김건희 공천 개입과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과 여론 조작까지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라는 거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이 이제 명태균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까지가 그러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명태균 그러네. 개인의 구명에는 아마 관심 그렇죠, 없을 거라. 그렇죠. 태도도 네. 당연히 불쾌하죠. 끈끈하다는 예. 거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건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다 하셨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 구속되면은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었는데 이 사건 초반에 앞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또 월요일 날 김준일 대표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구속 안 된다고 받고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맞췄어요. 구속된다고 김준일 하잖아요. 평론가님. 네. 맞췄어. 제가 한 달 네, 안에 그거는. 10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딱 한 달 안에 구속된다고 하는데 11월 15일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검찰은 윤석열을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당장은 아니에요?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네. 결국은 배신할 배신하는 거예요. 길로 네. 가고 있다. 배신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췄다. 몇 개월 안에 배신합니까? 그거는 제가 이게 제일 모르겠는데 어려운 건데. 저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도 될 수 그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데 검찰은 스스로 배신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절대 배신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네. 들고 일어나야.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된다는 팔을 뒤로 거죠. 꺾어야 그제서야 이제 배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고요.